What's your name을 What's your name 이렇게 그렇죠. 발음을 해주셨거든요. 나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화이트 아니고 난 미국에서 White이라고 배웠다고 했다가 야 WH는 화이트다. 그래서 전민기 씨도 그 전이 JEON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CHUN. 우리 아빠가 이제 영어 감성이 부족해서 CHUN. 우리 아들이 지금도 왜 내가 천씨냐. 난 전씨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반갑습니다. 저는 전민기고요. 네, 안녕하세요. 정민여입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뭐 국어 문해력에 집중하느라고 잠시 간과하고 있던 과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이게 문제예요. 뭐에 꽂히면은 그것만 죽어럽하다가. 그래서 네. 이 선생님들 과목을 네. 계속 돌려가면서 해야겠어. 우리가 하나 꽂히면은 하나를 아예 그냥 제쳐두고서 해버리니까. 반성합니다. 네, 뭐 봤더니 아이 영어 점수가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이게 확실히 신경 쓰는 만큼 애가 올라.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 지금도 영어 숙제 때문에 아주 한바탕 했습니다. 어쨌든 국영수 위주로 하고 있는데 문해력에 너무 우리 집중했던 그동안의 컨텐츠 반성하면서 다시 영어 잡으러 가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말이죠. 주제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면 초등영어 실패한다. 불안감 조성합니다. 네, 우리는 이 안에 또 몇 개 포함이 하고 돼 있나? 있을지 체크리스트 같은 거 이제 해야 될 것 같다. 마음이 벌써부터 철렁하고 내려왔는데요. 이분은 말이죠. 네. 영어 교육 크리에이터. 이쪽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몰랐는데 진짜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런 분들이 우리 거 왜 나오는 거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요즘 나오고 싶어서 다들 안달이래. 이 업계에서 우리 부부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점 네.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면서 자 효린파파님이라고 거의 뭐 연예인급이시던데. 맞아요. 이게 영어 교육 크리에이터 중에서 좀 가장 유명하신 분 중에 한 분인데 저는 되게 신기한 게 사실 저는 이제 막 영어 유치원 3년 내내 돌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엄마로서 엄마표 영어 하시는 분들 굉장히 존경스러운데 이분은 아빠표 영어를 하시는 분이야. 그러게. 그래서 어떤 분인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궁금한 분입니다. 2011년부터 2023년까지 중학교 영어 교사를 하셨고요. 네. EBS 강사님이자 현재 어학원 대표를 맡고 계신 분입니다. 네, 효린파파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프닝을 참 재밌게 하시네요. 그래요? 네, 오프닝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는 아까 그렇게 대기실에서 잠깐 얘기 나누는데 저는 이제 효린파파라 그래서 나 혼자 생각한 이미지는 뭔가 막 유학생 출신의 유창하게 이렇게 좀 그런 느낌일 줄 알았는데 사투리를 쓰시더라고. 좀 그런 이미지지 않습니까? 약간. 외모는 그래요. 외모는 그런데. 아니 근데 관상학적으로는 영어 쪽보단 이과 계열이야. 맞아. 네,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네. 이과반에 저렇게 생긴 애들 많았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근데 왜 영어를 좋아하시게 된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영어를 뭐 어쩌다 보니 많이 접하게 됐고요. 그래서 네. 유일하게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이 영어였어요. 근데 그래서- 영어도 저렇게 사투리 쓰시는 분들은 그 발음. 영어 그 사투리가 녹아 나오는데. 지금 어느 장벽 느끼시는 겁니까? 아니요. 지역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예, 저도 대전 사람이고요. 네. 네, 그래서 다른 과목들은 잘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네. 어릴 때부터 영어를 좋아했고 그러셨구나. 또 좋은 영어 선생님도 네. 만났었고 그래서 이렇게 학창 시절에 어떻게 흘러가다 보니 네. 영어 교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고 생활을 하다가 또 책도 쓰게 되었고 이렇게 좀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효린파파님 엄청난 인플루언서 모시고서 오늘 이분의 이야기는 또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굉장히 좀 기대가 크거든요. 네, 맞아요. 자, 그 전에 네. 우리가 또 해야 할 게 있습니다. 광고 타임. 네. 자, 중간에 이야기 끊는 거 싫어하셔서 앞부분에 배치합니다. 그러나 네. 저희가 제품 써보고 별로인 거는 저희 하지 않아요. 진짜 제가 직접 쓴다는 마음, 그리고 저희 아이에게 돈 주고 사주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제품들만 엄선해서 뭐 꼭 사시라는 건 아닙니다. 특히 제가 네. 아이템에 대해서 굉장히 깐깐합니다. 맞습니다. 오빠한테는 그냥 아무 베개나 줘도 네. 우리 아들한테는 아무 베개나 줄 수 없잖아요. 저는 사실은 이 베개를 만나기 전까지 베개가 없었어요. 진짜로 베개가 맞아요, 없었어요. 맞아요. 예. 자, 우유 베개입니다. 예, 수면 공감 우유 베개. 많은 분들이 지금 사랑해주고 계시고, 지금 방송 이후 많은 분들이 찾아주시고, 선착순 쿠폰도 그러다 보니까 금방 끝이 났다고 합니다. 맞아요. 다들 아이 베개는 먼저 잘 사주셨나요? 왜냐면 아이 베개까지 우리가 신경 많이 안 쓰는데
수면의 질이 이 아이의 학습 효과에 큰 영향을 준다는 점 꼭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현재 우유백의 최대 51% 할인 이벤트 중이고 또다시 정전부부 시청자를 위해서 20% 할인 쿠폰도 드린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이 베개 왜 좋은지 빨리 줄줄줄 읊어보세요. 일단은 오중 분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이렇게 다 경추, 뭐 척추 이런 부분이 다 다르잖아요. 그 자기에게 맞게끔 이게 딱 맞춤으로 된단 말이죠. 그리고 네. 이 안에 라텍스가 후레이크 칩으로 되어 있어서 네. 사용자 목 높이에 맞춤 베개로 더욱더 편안하게 잠을 원래 잘 수가 라텍스 있습니다. 자체가 딱 뱄을 때 몸에 맞게 이제 이렇게 모양이 변형되는데 여기 좀 더 잘게 쪼개져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세밀하게 네. 목의 그 모양을 잡아준다라는 거고요. 네. 이 수면 공감 같은 경우는 우유베개뿐만 아니라 침구류 상품도 다양하니까요. 오. 좀 가서 확인해 보시고 네. 카카오 채널 추가하면 무료 배송 쿠폰도 드리니까 정전 부부만의 혜택을 꼭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공감 우유베개였습니다. 자, 이제 효린파파님과 이야기를 좀 들어가 봐야 할 텐데, 아니 이렇게 하면 초등 영어 실패한다. 어떻게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거 좀 딱 멋있게 치고 한번 들어가 볼까요? 제가 중고등학교에서 12년 이상 근무를 하면서 네. 이걸 느꼈어요. 사실 학생들이 정말 많은 아이들이 학원을 다니거든요. 네. 학원을 다 다녀요. 초등학교 때 거의 올인하다시피 하고 네. 중학교 때도 학원을 다니고 고등학교 때도 학원 다니죠. 근데 저는 그 아이들이 학원 다닌 거 혹은 학교 수업을 들은 거 어떻게 학습을 하든 영어를 접하든 그거의 결과물을 제가 볼 수 있잖아요. 네. 고등학교 교사니까 네. 고, 2, 네. 3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어떤 수많은 과정을 거쳤든 저는 그 결과를 보는 거예요. 이 네. 대한민국에 있는 영어 교사들은. 네. 근데 보니까 절대평가인데도 누구나 다 90점을 넘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 1등급의 비율이 아주 적고 또한 영어 말하기나 영어 쓰기 수행평가를 해보면은 네. 모두 다 영어로 어려워하더라는 거죠. 극소수의 아이들 빼고는. 그래서 그때가 한 2017, 8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데리고 네. 막 조사를 했어요. 네. 한 명씩 다 불러서. 그동안 어떻게 영어 공부를 했니? 네. 그래서 사실 이제 책을 쓰고 있어서 네. 거기에 널 실어줄 수도 있다. 네. 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들은 막 좋다고. 그래서 사기 이제- 아닙니까 그거는? 사기는 아니죠. 네. 아, 그렇게 해서 아이들 한 명 한 명 잡고서 물어보신 거군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래퍼가 충분히 형성돼 있는 맞아요. 그쵸. 제가 가르치던 네. 학생들이었으니까. 그래서 보니까 잘하는 아이들의 공통점이 있고 아, 못하는 아이들 공통점. 야. 완전히 이 하나의 골든 룰이다.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방금 그래도 좋으시다. 네. 그래도 성공하는 공통점과 성공하지 못하는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거를 여기에서 함께 말씀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네. 실패하는 아이들의 공통점부터 맞춰보자. 어릴 때부터 너무 영어에 일찍 노출된 학습식 영어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 왜냐면 저희 아이 지금 벌써부터 영어 싫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어느 정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국에 살다 온 사람입니다. 네네. 제가 이제 한국 교육의 문제점을 봤을 때는 네. 습득보다는 그냥 외우려고 하거든요. 오. 언어를 외워서는 안 됩니다. 네. 예, 암기 과목이 아니에요. 네네네. 저는 이 영어를 다 암기로 네. 가르치는 게 문제가 아닌가. 역시 살다 오신 분의 그런 의견과 네, 잘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상당히 맞는 부분. 아, 그래요? 아, 비슷해요? 그래요? 네네. 이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정민현님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이 처음 시작은 주된 요인이지 않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분의 의견을 딱 조합을 하면은 네. 사실 우리 아이들이 언어를 처음 습득하고 언어를 학습할 때는 듣기만 하지 않습니까? 그쵸, 그쵸. 만 3, 4세가 되면 우리말을 하잖아요. 네. 우리말을 하는데 그때 예를 들어서 만 1세 너 이제 태어나서 만 12개월까지 너 이제 이때까지 많이 들었으니까 이제 가나다라 하자. 이런 친구도 아무도 없죠. 이런 가정도 없고요. 네. 맞죠. 그러니까 듣기를 만 3, 4세까지 그냥 꾸준히 듣다 보니까 아이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고 소통을 할 수 있게 되잖아요. 네. 영어도 똑같은 언어인데 네. 그 듣기가 없다는 거죠. 혹은 듣기의 양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거죠. 근데 선생님 제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실 아이한테 영어를 들려줬거든요. 네. 그리고 나와서도 영어 노래며 늘 배경음악으로 BGM으로 네. 영어를 많이 들려줬었어요. 네네네. 근데 오히려 저는 이거를 그러니까 아이가 유치원에 가기 전에 한 2세, 3세까지는 시간도 많고 나도 여유도 있고 하니까 되게 많이 들려줬던 것 같은데 딱 학습이 시작되는 영어 유치원에 들어간 순간부터 듣기를 네. 끊어버렸어요. 듣기가 그냥 다 끝났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학습에 너무 무게가 가게 되면
영어 감정이 상하게 돼요. 영어 감정이란 영어를 하고자 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영어를 가장 싫어하는 게 영어 감정이 0이라고 가정을 네. 하고요. 가장 좋아하는 게 10이라면 아이의 수준과 그런 시기에 맞지 않게 영어 접근법을 달리해서 뭔가 아이의 영어 감정을 상하게 하면 사실 아이는 우리나라에서 영어를 듣고 배울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상에서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영어 감정이 5 이하로 떨어지면 즉 안 좋은 쪽으로 가면 네. 소위 영어를 제껴버리면 끝이거든요. 나 불편하지 않아. 미취학이든 초등학생이든. 이제 서서히 중고등학생이 될수록 억지로 필요에 의해서 하게 되지만 네. 그때 가서 입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때 가서 나 이제 영어를 봐야 되겠어. 이러기에는 너무 한가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좀 늦은 감도 있고. 그래서 어릴 때는 많이 듣고 읽으면서 너무 학습식으로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좀 포인트가 아니 되지 우리 않는가. 어릴 때도 사실은 엄청난 학습식이었거든요. 다 외우고 영어 듣기 시간은 없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영어 선생님들도 발음이 너무 구려가지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우리 게 땐 그랬어. 할머니 선생님이 오셔가지고 What to your name을 What to your name 이렇게 그렇죠. 발음을 해주셨거든요. 나 그것 때문에 싸운 적도 있어요, 선생님이랑. 화이트 아니고 난 미국에서 White이라고 배웠다고 했다가 야 WH는 White이다. 근데 그래 맞아요. 그래서 전민기 씨도 그 전이 JEON이 아니라 천으로 되어 있잖아요. 지금 CHUN. 우리 아빠가 이제 영어 감성이 부족해서 CHUN. 우리 아들이 지금도 왜 내가 천씨냐, 난 전씨다라고 하고 있는데. 근데 이분들도 왜냐면 그렇게 배웠기 때문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듣기가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제가 살다 왔잖아요. 네네.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은 풀다 보면 왠지는 모르는데 이건 잘못된 영어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문법이나 있어요. 설명은 못해.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 아들도 가끔씩 뭔가 내가 얘기했을 때 아빠 그거 아니고 이건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몰라. 그래 그러나 맨날 그거는 모르겠는데 하잖아. 근데 그게 말씀해 주신 대로 많이 듣고 그 언어를 많이 익숙하게 하다 보면은 알게 되는 그 포인트들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게 바로 영어 감이죠. 한마디로. 머릿속에 언어의 체계가 만들어지는 과정이고 네.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제 둘째가 있어요. 네. 둘째가 이제 40개월이 좀 넘었는데 귀엽겠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막 유치원에 갔거든요. 네. 그러면 아직까지 조사가 한 번씩 틀려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 이가 오늘 선물을 줬어. 이렇게 그러면 이가라는 걸 잘못 썼잖아요. 조사는 하나만 붙이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서 아빠로서 각 잡고 혹은 여기 계신 두 분께서 둘째 이름 이준입니다. 이준아 주격 조사는 하나만 써야 되는 거야. 은는 이가라는 4개가 있어. 네. 받침에 따라서 바뀌어. 그럼 선생님, 미음, 받침이 있었지. 이렇게 가르치지 않잖아요. 아무도 안 하잖아요. 오늘 이상한, 지금 제 말이 이상한 네, 거잖아요. 네. 나도 몰라 그래서. 맞죠. 이게 설명하려면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사람으로서 좀 생각을 해봐야지. 그렇네. 국어 국문학과를 나오지 않는 이상. 네. 그렇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이런 암묵적인 영어 체계랑 이런 감이 듣기와 읽기를 통해서 서서히 형성이 되는데 네. 우리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 많다. 특히 영어는 읽기부터이다. 네. 라고 생각을 하면 여기서 가장 큰 시행착오가 발생하죠. 왜냐하면 소리와 의미가 머릿속에 좀 있는 상태에서 읽어야 되는데 그 듣기를 통해서 네. 머릿속에 그런 배경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영어 읽기를 시작해버리면 아이가 이 읽었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게 내가 왜 읽는 건지 전혀 동기부여가 전혀 되지 않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CAT, cat 같은 걸 읽었으면은 cat 요렇게 읽네. 내가 아는 그 고양이구나. 이게 딱 연결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 cat이라는 소리가 없는 상태에서 네. 그냥 CAT는 cat이야 이러고 의미를 가르쳐줘. 그러면은 엄마 이거 재미없어. 바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참 많은 친구들이 미취학 때 그리고 초등학교 때 영어 시작을 읽기부터 많이들 시작을 하니까. 맞아요. 영어책 읽어 맨날 그 얘기만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들은 아이들은 그래서 좀 훨씬 더 나으나 네. 그러나 읽기부터 시작한 아이들은 이런 영어에 대한 감이나 그리고 처음에 사실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네. 참 희한하게도 좀 해요. 네. 좀 맞아요. 읽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이게 맞는갑다 라고 네.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하시는데 그렇지. 이게 아주 더디게 성장을 하고 금방 한계를 느끼게 돼요. 맞아요. 그래서 사실 이런 갱지책들 한 초등학교 네. 고학년이나 중학생 되면
뭐 해리포터나 맞아요. 아니면 이런 경지책 원서. 두꺼운 거 아. 그런 거 보면 또 부모님 입장에서는 막 간식을 챙겨주고 오. 싶고 그런 장면만 봐도 너무 흐뭇한 그쵸. 그런 걸 원서를 읽다니. 그렇죠. 네. 그런 걸 꿈꾸시는데 사실 거기까지 되기가 읽기로 시작해서 듣기 없이 아. 읽기로 시작해서 가게 되면 못 갑니다.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까지는 얘가 막 따라와 주더라고요. 근데 네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영어책 읽기를 거부하기 시작했거든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막 AR 뭐 2점대, 3점대일 때는 책이 얇고 금방 읽고 문제도 어렵지 않으니까 얘가 이걸 즐겁게 하다가 이제 막 4점대, 5점대 책이 두꺼워지고 양이 많아지고 어휘가 어렵다 보니까 이제는 막 영어책을 그렇게 막 좋아하지 않고 예전에 막 찾아서도 읽었는데 이제는 아예 영어책을 안 읽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아드님께서 네. 지금 아까 전에 제가 미리 네. 여쭤봤지만 초등학교 2학년 네. AR지수 4, 5점대 네. 사실 해리포터가 한 5.7에서 시작하거든요. 네, 네, 5.7에서 7 초반까지 네. 되는데요. 그러면 이게 아이가 AR지수가 올라가는 건 사실 긴 시간이 필요해요. 네. 한 떨어지기도 해요.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네,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게 자전거 타는 것과 유사해서 큰 변화가 막 없어요. 네, 맞아요. 시험 칠 때마다 약간의 오차는 있겠지만 네. 그리고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다면 아이가 영어는 어느 정도 읽을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진짜 자기 걸로 처리하는 그 한계가 존재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R지수 4.5다. 그러면 미국 초등학교 4학년 네. 5개월 정도의 글의 난이도고 그 내용도 미국 초등학교 4, 5학년쯤은 돼야지 아이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고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사실은 4, 5점대 있는 책을 아이가 재미있게 그런 동기부여가 돼서 내적 이거 책 읽으니까 참 재밌다 그렇게 빠져들기에는 물론 가능한 친구들도 있지만 네. 어찌 보면 그 책 안에 있는 내용 자체가 너무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이게 안 맞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배심원 나오고 이러는데 나도 설명을 못 하겠어. 그렇죠, 배심원 그렇죠. 제도에 대해서. 영어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네. 아이의 배경 기본 지식? 지식이 없는데 그렇죠, 그걸 또 그래도 영어로. 하는 애들은 지금 다 5.6점입니다. 아이고, 걔네 나중에 걔는 다- 뭡니까 그러면? 얘네 다 주입 받은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네. 이런 아주 근원적인 좀 질문이 생기는데 뭘 들어야 되느냐? 네. 뭐 세서미 스트리트를 틀어줘야 되는 건지 네, 네. 아니면 뭐 큐리어스 조지 네네. 이런 걸 뭘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요즘은 사실 쓸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조금만 검색해 보셔도 네. 뭐 사실 제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에 가도 그런 자료들이 많고 네. 혹은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의 이런 자료를 검색해 보시면 많고 사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나 디즈니 플러스 같은 데 들어가면 그렇네. 거기에 뭐 추천 컨텐츠만 해도 아예 코드별로 찾아서 거기에 네. 영어 있는 걸로 자막 없이 그렇게 어릴 때부터 뭐든지 추천드리고 영어 자막도 빼는 게 좋습니까? 당연하죠. 영어 자막은 빼는 게 진짜요? 좋죠. 영어 자막은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면 영어로 자막이 나온다. 자막이 나오면은 우리의 시선은 무조건 글로 갑니다. 텍스트에 가는구나. 귀로 무조건 맞아. 글로 갑니다. 귀가 한 반 이상 다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도나 돼요? 네, 그러면 영어 자막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언제 네. 필요하냐 하면 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2학년이다. 네. 2학년이 영어를 좀 해요. 네. 들을 수도 있고 네. 말도 좀 하고 좀 네. 읽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보기에 조금 더 자기의 수준보다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특정 아이가 그 학생이 네. 평소에 접하지 못한 어떤 주제의 주제. 좀 특별한 주제, 뭐 의학 드라마다 네. 아니면 뭐 범죄 드라마다 네. 이렇게 평소에 접하지 않은 언어들이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는 그런 영상을 볼 때는 요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영어 자막을 틀어주면 좋은데 그러나 영어가 전혀 습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네. 영어 자막을 통해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은 그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냥 저는 들어야 되는구나, 말씀드릴 수 오로지. 저는 그래서 자막 틀어주고 강요하잖아요. 영유도 다녔으니까 눈으로 보면서 들으면 훨씬 더 습득이 빠르겠구나 했는데 이건 착각이었네요. 네네네. 그래서 자막은 활용하지 않는 것이 네, 좋고. 근데 아예 수준보다 만약에 좀 더 많이 수준이 높은 그런 어느 정도 수준이 높은 그런 영상이라면 일시적으로 뭐 한 번 정도 처음 보여주실 때는 자막을 넣고 보고 네. 그다음 두 번째, 세 번째 보고 싶다고 하면 혹은 시리즈물이라면은 네. 그 다음부터 활용 안 하는 거 요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이제 영어 영상 보는 걸 좋아하는데 네. 하나를 진짜 100번 보려는 아이가 있거든요. 그런 아이는 그냥 냅두는 게 낫습니까? 왜냐면 제 경험에 제 대학교 때 같이 같은 방을 쓰던 친구가 있었는데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매트릭스를 1, 2, 3를 거짓말 안 하고 그 오빠 진짜 일주일에 특이해. 2번씩 3번씩 보면서 다 외우더라고요. 프렌즈 같은 거. 네네. 똑같은 거를 계속 봐. 근데 사실은 살다 온 저보다도 지금은
일하는 데 있어서의 회화력은 훨씬 더 좋아요. 네네. 그래서 이 친구 봤을 때는 그냥 하나 계속 들어도 되는 것 같긴 한데 혹시 이제 전문가 입장에서 볼 때 네네. 그래도 너무 하나를 계속 보는 것보다는 조금씩 바꿔주는 게 좋지 않을까 네. 좀 여쭤보고 사실 싶었어요. 이 부분은 아주 좋은 질문이고 네. 또 좋은 어떻게 보면 지적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아이의 취향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거를 부모가 통제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아이가 네. 어떤 A라는 무언가를 계속 거기에 꽂혔어요. 그것만 보고 싶어요. 그럼 제가 다른 걸 보자고 한들 안 제 먹혀요? 아이가 안 먹힙니다. 맞아요. 그리고 매일 바꾸기를 원하는 아이인데 네. B라는 아이는 하나만 그거 보라고. 하나만 보라고 이 반복이 중요해라고 한들 그렇게 또 하지 않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네. 제가 그럼 정말 이론적으로 어느 네. 정도가 아주 이상적이냐? 저는 한 4-5번 정도가 아주 이상적일 것 같은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드라마가 있다. 그거를 아이에게 4-5번 정도 보라고. 이거 1편을 4번 봐야지, 혹은 5번 봐야지 2편 볼 수 있어. 억지로 이게 말이 안 안 되는 거예요. 역시 아이를 키워보셔서 현실과 이상의 네. 딱 중간 지대를 찾으셨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이 엄청나게 반복을 원하면 그대로 두는 것도 가장 그게 현명한 것이고요. 네. 바꾸려고 해도 그것도 가장 좋은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반복을 원한다? 그러면 항상 이걸 기억하시면 좋죠. 영원히 그걸 반복하지 않는다. 언젠가는 바뀌게 그럼. 되어 있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은 그래지금 좀 반복해도 놔둬도 맞아. 되겠구나. 네. 조금 여유로워집니다. 마음이. 네. 사실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 보는 게 난데 또 하나만 계속 보고 있으면 또 부모 입장에서 속 터지더라고요. 그렇죠. 참 이거 좀 신기해. 봤으면 좋겠고 저거 좀 봤으면 좋겠고. 어쨌든 그러면은 초등 영어에 이렇게 하면 실패한다 중에서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게 듣기가 중요한데 읽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듣기를 좀 놓치는 부분, 요 부분을 지적해 주신 거죠? 네. 듣기로 어느 정도의 얘가 실력이 올라왔다라고 할 때 읽기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읽기로 넘어간다기보다는 계속 같이. 듣는 것이죠. 미취학 때는 이 듣기가 많이 중요하고 사실 우리말이 아이가 좀 네. 편해지고 익숙해지고 우리말을 구사할 정도가 되면은 수천 시간 혹은 만 시간 이상 아이가 듣게 되잖아요. 우리말을. 맞아요. 근데 영어는 그 수천 시간 혹은 2천, 3천 시간이라 하더라도 하루에 1시간에서 2년만 해도 그게 1000시간이 안 되거든요. 700 몇 시간 되잖아요. 하루에 1시간 꼬박꼬박 틀어줘도 네. 2년, 3년 해도 3년 하면 이제 1000시간이 넘을랑 말랑 네. 그 정도 수준이니까. 그래서 듣기는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원하는 만큼 다다익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걸 전환이라기보다는 듣기를 꾸준히 하면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맞아요. 우리말을 계속 듣기를 하면서 자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돼 있으니까 너는 우리말 듣기 끊어. 이제 읽기 시작이야. 그렇지.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듣기도 하면서 네. 평소에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시리즈도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문자 읽기를 할 수 있게 되면 네. 그때부터는 읽기가 겸해진다, 병행을 하게 된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포인트를 네. 말씀을 드리면 초등학교에 딱 들어가시면서 네. 저도 그래요. 사실 제 아이가 이 뭔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이제는 너무 많이 놀면 안 될 것 같고 또 잡아줘야 될 뭔가 것 좀 같아요. 잡아줘야 될 네. 것. 저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네. 독서나 그런 걸 좀 더 인위적으로 많이 챙기기도 네. 하는데 그런데 영어 측면에 있어서는 문법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챙길 필요가 없어요. 굳이 안 안 해도 중요해요? 된다. 네,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문법을 잘하던데 네네. 4대 영역 중에서 제일 늘 점수가 높은 게 보면 문법이더라고요. 네네. 근데 그게 예를 들어서 아이가 많이 듣고 읽어서 네. 자연스럽게 체득한 문법이라면 그 점수는 아주 유의미하죠. 네. 좋은 결과물이죠. 그러나 네. 아이가 사실은 뭐 주어, 수러부, 서술어, 형용사, 부사 이런 몰라요.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을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르쳐주면 그걸 달달 외울 수는 있겠죠. 물리적으로. 네. 외워서 다시 읊어보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정말로 아이 것이 되어서 사용할 수 있고 영어를 그 문법을 통해서 무언가를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그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문법 같은 경우는 네. 초등학교 고학년 때 한 5학년이나 6학년 만약에 아이의 실력이 높다면 한 4학년 조금 당길 수는 있겠죠. 약간의 융통성은 있을 수 네. 있겠지만 그래도 초등학교 고학년에 문법을 한번 훑어준다는 느낌으로 시작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그냥 7세 때 이거 문법 하느라고 애한테 형용사, 동사 설명하기도 아주 힘들었다고요. 형태를 가진 건 형용사라고 해. 움직이는 건 동사야 하는데 내가 계속 너 뭔 맞아. 소리냐. 근데 진짜
결국에 난 선생님 말에 굉장히 동의하면서도 또 네. 한국식 어떤 교육의 낯조차 물이 들어 있었는지 그런 걸 계속 알려주려고 했더라고요. 아까 네네. 그 못하는 아이 특징이 그러면 뭐예요? 네, 못한 아이들의 특징은 영어의 시작을 읽기로 많이 읽기로 시작을. 했다. 그래서 영어 감정이 결국은 안 좋아지지 좋아진. 않더라. 네. 듣기의 결여. 그리고 이 듣기가 부족하다는 게 네. 초등학교 때 티가 잘 안 나요. 중학교 때 티가 잘 나지 않아요. 왜요? 쉽거든요. 중학교 때 중학교 듣기 영어 평가 해봐야 괜찮아요? 네, 맞아요. 그냥 조금만 네. 연습하면 네. 돼요. 그러나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는 이제는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가 있고 그때 가서 과거에 그 애초에 태초에 영어를 듣지 않았던 게 그때 가서 타격이 오는 거 그때 가서 성장을 하지 않아요. 그럼 부모님도 잘못 모르는구나. 알고 있다가는 그때 가서 그냥 현타 그렇죠. 올 수 그때 있겠네요. 가서는 대처가 안 되는 거죠. 사실 힘든 거죠. 혹은 예, 예. 정말 진짜 소위 갈아 넣어야지 네.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을랑 말랑 근데 하니까. 할 거 많은데 그 듣기 평가 때문에 또 어떻게 거기에 많은 시간을 써요? 그 듣기 평가만을 위한 게 아니라 네. 듣기를 통해서 소위 수능 문제든 서술형 평가든 네. 혹은 영어를 사용하는 능력이든 그걸 처리하려면은 들어야지 기본이구나. 기본적으로 그게 있어야지 그런 영어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진다는 것이죠. 듣기 네. 진짜 계속 놓치고 있었는데 다시 좀 챙겨야겠다는 마음이 드네요. 그리고 또 이제 네. 못하는 아이의 특징은 그 정도인가요? 그 선생님?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학습식으로 네. 너무 뭔가 규칙을 외우게 한다든가 단어도 보면 아직까지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1학년에 우리말 초1 우리말 필수어휘 22,000 이런 거 없잖아요. 우리는 그거 풀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브릭스 이런 거 해줘야 되거든요, 네네네. 우리는. 그러면 지금 우리 아이가 학원에서 막 아까 네네. 말한 대로 뭐 배심원이나 이런 단어 네. 지금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겠네요. 예를 들어서 안 돼. 아이의- 그럼 진도가 안 나가는데. 아이의 사고의 폭에 어느 정도 맞다면 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인데 이런 뭐 법 쪽에도 뭐 법에 관심이 있다기보다는 그런 걸 이해할 수 있다면 네. 괜찮으나 근데 다수의 아이들이 현장에서 보면 영어가 있고 우리말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연결해서 외우는데 네. 예를 들어서 flexible 융통성 있는 그러면 이제 아이 보고 외우라고 그래 초2한테 네. flexible FL 이렇게 스펠링 외우고 융통성 있는 네. 물어보면은 flexible이 융통성이 뭐야? 뭔데? 융통성 있는 융통성이 있는이 뭔데? 뭐야? flexible 이렇게 이야기해요. 융통성이 뭔데? 전 모르죠. flexible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해 없이 그냥 네.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매칭을 통해서 양으로만 채우려는 근데 이거 잘못된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많은 시간을 문법이라든가 지금 현재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오히려 아이들은 우리말도 마찬가지로 네. 독서를 통해서 그 흐름 속에서 이 어휘는 이런 의미가 있겠구나 추측을 통해서 시작하고 궁금하면 찾아볼 수 있겠죠. 이거 맞네 혹은 이거 아니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통해서 네. 서서히 정확성이 길러지고 또한 초등학교 서서히 중고학년으로 갈수록 그렇죠. 살짝씩 이제 그런 어휘들을 처리할 수 있게 생기고. 되면 좀 더 학습을 늘릴 수가 있겠죠. 그러나 이런 초등학교 저학년 때 너무 많은 문법이나 이런 어휘들로 아이들을 압도하지 말자라는 게 실패의 키워드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잘하는 아이 특징도 그래. 이제 나 들어봐야지. 지금 실패 키워드 들었더니 마음이 너무 안 좋아 지금. 예. 성공으로 좀 가보자고요. 네. 잘하는 아이들. 네, 그럼 잘하는 아이들의 키워드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제가 대구 수성구에 있는 경북고등학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아니. 네. 못 들어보셨죠? 수성구가 제일 여기 학군 최고 아닙니까? 예를 들어 대치동에 네네. 있는 뭐 A 학교 네. 뭐 그러면 대구에 대구에는, 수성구에 있는 공교육 1번지라고 불리는 경북고 네네. 거기에 이제 4년 근무하면서 그러면 거기 있는 아이들은 정말 날고 기는 아이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데 그 아이들조차도 고3이 되니까 쓰러지더라는 거죠. 영어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의문을 품고 인터뷰를 300에서 400, 저도 정확히 하신 숫자는 모르겠지만 한 거구나. 400명 가까이 하고 그래서 나온 공통점이에요. 공통점? 초등학교 때 무언가를 많이 했다. 제가 압니다. 뭐야? 영어 잘하는 과외? 아이의 특징. 아니요. 엄마나 아빠 중에 한 명이 거의 뭐 외국인처럼 영어를 씁니다. 맞죠?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가 없더라고 내가 보니까. 네네. 일상생활에서 엄마가 계속 영어 쓰는 엄마.
이거는 우리가 이길 수가 없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죠. 확률이 너무 그 적죠. 확률이 그 비중이 아주 적죠. 아니야, 요즘은 많아. 왜냐면은 다들 영어를 또 워낙 잘하시고, 그러니까 보면은 엄마나 아빠 둘 중에 한 명이 거의 외국인처럼 유창하게 영어를 그냥 계속 하더라고. 그런 애들은 진짜 잡을 수가 없더라. 그럼 우리 집은 실패예요. 둘다 잘 못하니까. 아니, 미국 살다 왔으면서 왜 그 역할 내가 못 왜 해주는 그러냐면 나 거예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 살다 와서 영어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맞춰볼게요. 네네. 이거는 책 많이 읽는 거랑은 좀 다를 것 다를 같아. 것 같아. 영어에 두려움이 없을 것 같은데? 두려움은 없겠죠. 당연히 없는 네네. 거고. 그 결과 두려움이 없겠죠. 그러면은 영어를 좋아하는 애. 영어를 그 결과 그러니까 영어를 왜 좋아하냐. 좋아하겠죠. 네네. 그냥 좋아하는 애들이 있어요. 아니 그냥 영어 책을 많이 본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근데 언제 많이 봤냐면 초등학교 기간에 영어 책을 많이 봤어요. 제가 이제 학교에서 평가를 하다 보면은 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겉으로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솔직히 니 내보다 잘하겠다. 그만큼 이제 소위 와. 그럼 그런 아이들 정말 궁금한 거예요. 네. 너는 뭐지? 어떻게 했길래 지금 고3인데 외국 안 나갔다. 외국 안 나갔다고? 외국 안 나갔다 왔는데 외국 갔다 와 있는 아이들은 일단 제껴두고 네네네. 그 아이들 근데 비중이 얼마 되지 않아요? 10%도 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외국을 나갔다 오지 않았는데도 정말 원어민처럼 혹은 원어민에 준하게 넌 정말 궁금한 친구다 라는 아이들을 제가 이렇게 네. 해서 그 아이들이 이제 한 300에서 400명 정도 제가 네. 이제 범위를 정해서 모았죠. 네. 그래서 해보니까 그 아이들 중에 대략 한 70% 전후의 아이들이 네. 공통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저는 중고등학교 때 쌤 저 단어 많이 외웠어요. 지금 쓰는 어휘들 어려운 단어들 중고등학교 때 다 외운 거죠. 그런데 그 어휘들을 쓰려면은 그 유창함, 억양, 그 자연스러움, 그 이렇게 막 뿜어져 나오는 정확성과 유창성이 있잖아요. 그게 초등학교 때 책 읽기를 통해서 쌤 저도 다 만들어졌어요. 어릴 때 이렇게 많이 듣기도 했지만 초등학교 때 저 쌤 책 정말 많이 봤어요. 유치원 때 책 많이 읽은 애는요? 그건 모르겠어요. 아이들이 기억력이 그까지 안 가더라고요. 지금 안 보는데 유치원 때 유치원 때 많이 뭐 읽었어요, 우리 애. 네. 유치원 때 이런 거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네. 그 아이들이 이제 고3, 고2를 제가 조사하다 보니 보통 한 초등학교 때는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럼 그 당시 책의 수준은요? 책의 수준은 다르죠. 처음에는 쉬운 책으로 시작했죠.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하나를 조금 꼬집고 싶은 것은 네. 많은 부모님들이 영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좋은 책들이 많고 그림책도 있고 네. 영어 읽기를 위한 리더스북도 있고 맞아요. 갱지책 챕터북도 있고 소설도 있고 정말 풍성하고 아이들이 영어를 학습하기에 정말 어찌 보면 꼭 활용해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너무 학습서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그 학습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친구들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나왔어요. 네. 애완동물. 그러면 와, 나 반려동물의 이 지문을 읽고 옆에 있는 문제 세 개를 보면서 이제 딱 완전 학습을 했다는 걸 네. 딱 풀고 단어도 외우고 그러면서 느낌이 와, 나는 이 애완동물에 대해서 더 관심이 생기고 펫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고 싶어. 이렇게 느낀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책을 읽으면은 동물은 이렇구나. 이 이야기 속에서 뭐 어떤 거에서 마음이 움직이고 거기에 생각을 더하게 되고 네. 그 과정에 있어서 영어는 자연스럽게 쌓여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언어를 규칙과 이런 너무 효율을 중시한 나머지 어떻게 보면은 채워야 되는 그 양을 좀 잊고 있는 것이죠. 문제지나 학습서로만 맞아요. 접근을 하게 되면은 그 순간에는 뭔가 딱 잡는다는 느낌, 그러니까 잡힌다는 느낌이 들지만 실제로는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는 많은 글과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고 그 부분이 빠져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럼 너무 어렵지 않은 책부터 시작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군요. 당연히. 그거 당연히. 해야 그럴 수밖에 돼. 없지. 그러니까 읽기가 가능한 책이어야 되니까.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수밖에 하거든요. 야, 너 지금 뭐였죠? 그거 점수? AR. 너 네. 지금 4.5인데 지금 이렇게 쉬운 거 봐서 되겠어? 부모님 아닙니다. 마음. 초등학교 네. 2학년 때 4.5면은 정말 잘하는 거예요. 제가 사교육, 공교육을 아우르고 있지만, 현재는 사교육에 있지만 잘하는 것이고, 오히려 지금은 진도를 높이기보다는 수평 읽기나 살짝 낮은 책을 읽는 게 하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초2가 AR지수 3점대 후반에 있는 책을 읽으면 물리적으로 아예 퍼포먼스는 4.5라고 네. 가정할지라도 그 정도가 된다고 할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영어를 외국어로 접하고 있기 때문에 3점 후반대 있는 책을 주면 분명히 구멍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4.5라고 하면 초2가 보기에는 좀 더 볼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거의 최대치에 가까운 수치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그 수준에서 유지를 하거나 혹은 살짝 더 쉬운 책, 오히려 흥미를 훨씬 더 반영한 그런 네, 책으로 재밌는 하는 게 책으로. 아니 좋다는 생각해보니까 왜냐면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유발 하라리의 어린이 책 사줬다가 혼났는데 영어는 그 생각 안 하고 오히려 어려운 걸 보면 좋다고 착각한 이 부모의 약간 오류도 있네요. 거 봐요. 아니 저는 어려운 책 안 읽혀요. 왜냐면 이제 엄마들이 그러니까 AR 지수로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어쨌든 바로 나오는 결과는 이거니까 이 AR 점수가 안 오르면은 다시 쉬운 책을 읽으라 이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엄마들끼리. 그리고 실제로 저희 아이가 이제 5점대를 찍어도 이 시험지에서 아 얘가 5점대구나 하고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요. 그렇죠. 그럼 갑자기 또 점수가 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것들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 점수가 이제는 크게 의미 없다라는 걸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 리딩 지수라는 게 AR 지수랑 렉사일 지수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이것들은 사실 보조 자료로만 활용하시고 여기에 너무 메이면 맞아요. 본질이 흐려져요. 아이도 영어를 접하는 스트레스지. 게 사실 저도 어릴 때 재밌어서 했고 네. 영상을 세서미 스트리트 보면 재밌네. 혹은 어떤 영화를 보면 사운드 오브 뮤직 같은 거 저는 어릴 때 봤어요. 그때 영상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재밌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엄마 또 보고 싶어 이게 됐는데 지금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너무 읽으니까 본질 이 주객 전도가 일어난 거죠. 사실은 책을 많이 읽을 수 있고 어쩌다 보니까 문제에 더 풀 수 있는 게 돼야 되는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책을 요게 맞춰서 요런 거 읽으면 요렇게 갈 수 있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지수들은 보조 자료로서 활용하시고 좀 더 아이의 재미를 순수히 책 읽는 즐거움. 그렇죠.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독서량이 확보가 돼요. 그럼 자연스럽게 그 수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훨씬 더 빨라요. 네. 그러나 너무 그 숫자를 잡으려고 노력하면 네. 오히려 더 답답하고 부모님께서는 조급함이 훨씬 더 커지고. 그건 어때요? 선생님,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영어 유치원 다니던 아이들 중에 뭐 잘 해나간 아이들도 있지만 좀 대다수는 전 그런 것 같아요. 막 영어에 몰입을 유치원 때 너무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저학년 때 오히려 영어 실력이 떨어지고 영어에 쓰는 시간 비중이 워낙 줄어들다 보니까 예전에는 영어책을 자주 읽어도 한글책을 많이 읽고 이제는 영어책을 막 좀 아예 안 읽으려고 하고 좀 그런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네네네. 이럴 때 어떻게 아이를 다시 영어책을 접하게 해줄 수 있을까요? 영어책은 정말 종류가 다양해요. 네. 저도 영어책을 좋아하고 많이 아는 사람 중 한 명이지만 근데 영어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종류가 다양하고 네. 그리고 부모님들이 선택하는 책들 일단 그 초이스 자체가 혹은 아이에게 많이 다가가는 책 자체가 영어 실력을 높이기 위해서 많이 알려진 책이 많아요. 맞아요. 이 책은 읽어야 돼. 이건 마치 영어 책에 이건 안 읽으면 안 돼. 이 단계에서는. 맞아요. 그 이런 브릭스 책들이. 풀고 이런 것처럼 그렇죠, 뭔가 그렇죠. 이것도. 네. 그래서 사실은 아이가 보면은 깔깔 웃으면서 네. 엄마 이런 거 좀 비슷한 거 없어? 이런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림책에도 있고 리더스도 있고 챕터 그런 책들을 조금 찾아보시고 아. 아이에게 맞는 책은 무조건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영어 책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준을 좀 낮추시고 기준을 낮춘다기보다는 관점의 전환인 것이죠. 네. 꼭 막 읽어야 한대더라 그렇죠. 그런 책보다는 아이가 좋아할 만한 흥미 위주의 책으로 다시 좀 그러면 끌어와라. 요즘에 서점 가도 아이들 원서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지보고 직접 고르게 하는 거 이거 똑같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방법이고요. 아. 그래서 영어 도서관이든 혹은 일반 도서관에도 영어 원서가 많으니. 상당히 있는 데가 많고 또한 네. 서점에 가서도 아이 보고 직접 고르라고 거기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 원서는 꽤 괜찮으니까 유통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상한 것들을 유통시키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직접 고른 것들은 오히려 더 애착을 가지고 보기 때문에 그 네.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 중 하나겠죠. 자, 그러면 이 아이들은 어릴 때 책을 많이 읽었다. 네, 그렇죠.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또 다른 특징은 없습니까? 이 공통된? 책을 많이 읽게 되니까 네. 나타나는 변화들이 엄청난 것이죠. 사실은 진짜 나비 효과처럼 책을 많이 읽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영어를 자연스럽게 많이 접하게 되고 영어가 편해지고 네. 또한 그 영어감이 저절로 형성이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저절로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니까 이미 영어가 습득이 되어 있고 영어를 뗐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영어에 있어서 좀 편해지니까 네. 중학교에서 문법을 배우면 문법은 누구에게나 다 생소하잖아요. 그 친구들한테도 생소해요. 아무리 네. 영어를 편해한다 하더라도 관계대명사 혹은 뭐 가정법 이러면 어려워해요. 네. 그러나 이런 게 되는 거죠. 아, 내가 이때까지 쓰고 있는 that, which 이런 것들이
그거를 관계 대명사라고 부르는구나. 이제 그 문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나 머릿속에 이미 그게 다 있는데 있으니. 그거를 네이밍할 수 있는 거죠. 아, 문법을 배우면서 쌤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구나. 매칭을 할 수 있으면서 그러면서 영어 자존감도 높아지고 네. 시험 공부할 때 남들만큼 시간을 써도 되지 않으니 다른 것도 할 시간도 있고 여유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영어 학습도 훨씬 더 잘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이죠. 네. 선생님이 하는 것들. 보니까 초중고를 다 경험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의 어떤 영어 성공 키워드를 좀 뽑아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초등학교는 어쨌든 우리가 이 지금 긴 시간 대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좀 감을 잡은 것 같아요. 네. 중등 고등은 좀 더 뭐 이렇게까지 자세히 아니더라도 좀 네. 간략하게 네. 좀 설명을 해주시죠. 중학교 영어 교육 키워드는 여전히 아직까지 그 기조를 조금은 유지하는 게 좋다. 네. 그러나 이제는 중학생이 되었기 때문에 인지 수준도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네. 이제는 생각하고 논리적으로 뭔가를 뽑아낼 수 있는 그리고 학습을 하더라도 효율이 잘 오르는 그런 시기예요. 그래서 사실 중학교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제가 학교에 있을 때도 학부모 상담을 많이 해보면 다들 하시는 말씀이 영어 할 시간이 없어 쌤 영어 쌤이시잖아요. 어떻게 좀 맞아요. 해주세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그런데 사실 중학생은 바쁘지 않아요. 바쁘다고 하시지만 그게 네. 바쁜 게 아니에요. 고등학생이 돼보면 이게 바쁜 거구나라는 거를 그래요? 뒤늦게 느끼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때 내 아이가 아직까지 초등학교 때 많이 좀 덜 읽었다라고 한다면 네. 그래도 중학교 때까지는 읽을 수 있는 만큼을 읽기로 최선을 다해서 그 읽기량을 어떻게든 좀 확보를 해주자라는 것이고요. 이제 거기와 덧붙여서 중학교 때는 이제는 영어를 공부하는 방법을 네. 익혀가야 돼요. 이제 그 공부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을 드리면 처음에는 어휘와 문법을 네. 이제는 단어도 좀 외우고 외우는 것도 이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단어 외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쓰면서 외울 건가, 어근, 접두사 이렇게 외울 것인가, 책에서 외울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식 자기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보고 문법도 훨씬 더 자세하게 배우면서 네. 이게 이거구나. 한 번에 문법을 끝내려 하지 말고 문법을 한 2번에서 3번 정도 양파 껍질 까듯이 여러 번 벗겨보면서 해보자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문법도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고 학습도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는 글을 읽으면서 이때까지는 좀 감으로 때려 맞췄다면 네. 초등학교 기간에는 엄청 핀포인트에서 완전한 정확성을 요구하지 않았더라도 네. 그래도 이제 중학교 때는 서서히 문장의 수준과 어휘 수준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그 문장을 정확하게 의미를 파악하는 연습을 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결국은 거기에서 말하고 싶은 내용이 무엇인가 네. 주제를 뽑아낼 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단순히 그걸 읽고 나서 구체적인 사례들을 사실들을 나열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생각을 해서 여기에서 이런 반박이 있었고 이런 주장을 했고 이런 근거가 있었으니까 결국 이런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 주제 찾는 걸 연습을 꾸준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아주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 네. 문제를 푸는 요령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중, 고등학교 6년을 걸치면서 학원이든 학교든 그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이 터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이 아주 적고 이걸 해야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정석대로 네. 가는 게 가장 좋다. 그래서 중학교 때 다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책을 읽을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읽히면서 이제는 학습적인 것들을 어휘와 같이 병행해보자 문법도. 네. 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인 즉슨 초등학교 때 영어를 못했더라도 중학교 때 다시 시작해서 어느 정도 쉬운 것도 하면서 다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학교 3년이 어찌 보면 영어를 많이 접하지 않은 아이들한테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네. 이제 아이의 성장 단계상 고등학교 때도 괜찮죠. 황금기이긴 하지만 네. 이제는 다른 거 할 학교에 시간도 그렇죠. 많으니. 내신이다, 입시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때 한가하게 다른 아이들 다 막 이제 수행평가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영화 본다면서 이렇게 턱 앉아가지고 이렇게 혹은 원서 본다고 원서를 봐도 되긴 하지만 그럴 여유가 없다라는 맞아요. 것이죠. 그래서 네. 좀 그렇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늘 이제 아이랑 좀 힘든 부분이 쓰기 부분이고, 우리 엄마들이 좀 가장 학원 레벨 테스트나 이런 거 할 때 걸리는 부분이 이 쓰기인데, 사실 선생님 말씀 좋아요. 초등학교 때까지는 읽기 많이 하고, 중학교 때 가서 문법 자꾸 어휘 외우고 쓰기 조금씩 하는 것도 괜찮지만, 실질적으로
학원에 가려면 학원 테스트에 붙으려면 쓰기를 잘해야지 가능한 거잖아요. 이 쓰기 연습은 어떻게 시켜야 돼요? 쓰기는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많다고요? 많죠. 일단은 한 두세 가지 정도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책을 활용하고 있다면 그 책에 있는 거를 최대한 뽑아내 보는 거예요. 뭐 주제가 뭔지, 네, 주제가 뭐 뭔지, 주인공은 누군지, 주인공은 그 캐릭터는 네. 어떤 캐릭터이고 어떤 성격을 가졌고 그 근거를 찾아보는 거죠. 네. 찾아보고 자기 말로 바꿔보는 것.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다시 리텔링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야기해보게 하는 것. 네. 말로 할 수도 있고 혹은 쓰기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실 요즘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그런 활동지 같은 것들을 쉽게 찾을 수, 무료로 쉽게 네. 찾을 수 있거든요. 그런 그래서 거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쓰기를 하셔도 좋고, 네. 혹은 두 번째는 초등학교 때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영어 일기예요. 영어 일기. 영어 일기. 제일 어려운 거예요. 네. 저희 아이한테는. 그래요. 네. 근데 왜냐하면- 매번 똑같은 것만 써요. 뭐 I want to라든지 뭐 그렇죠, 그렇죠. 아주 그냥 쉬운 그 단어 있죠. 고급 어휘를 쓰지 않고 네네네. 매일 반복되는 이거를 계속 쓰니까 저는 막 네네.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어. 2년 내내 그러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그 영어 일기도 네. 샘플 일기를 보고 좀 베껴 써보기도 하고, 아이의 수준 이상 이하일지라도 다양한. 네, 학습서에 보면 그 사실 쓰기는 학습서가 정말 좋아요. 학습서를 이용하시라고 저는 강력하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 혹은 검색을 이렇게 좀 하실 수 있으면 아까 전에 방금 말씀드린 네. 그런 책과 관련된 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좋은데, 영도들도 쓰기는- 많고 또.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학습서가 너무나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 학습서에 보면은 샘플 일기가 있고, 그거를 베껴 쓰면서 나는 보통 아이의 일기 패턴이 비슷하잖아요. 네. 뭘 했다, 재밌었다, 또 네, 하고 싶다, 맞아요. 이거 재미없었다, 이제 안 할래, 뭐 이런 거잖아요, 보통. 네. 근데 이거를 좀 깨줄 수 있는. 베껴쓰기 일단. 베껴 쓰기를 하고, 그 안에 서서히 베껴 쓰기를 하면서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I like to play soccer이 네. 나왔다면 나 soccer 아닌데 나는 네. 베이스볼 판데, 그러면 I like to play baseball이 되는 거고, 살짝씩 이제 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학습서만 어떻게 보면은 조금씩 따라가면서 아이들이 조금 더 다양하게 쓰고 그런 폭을 조금 더 넓혀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네.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만의 조금 더 풍성한 일기로 넘어갈 수가 네. 있는 것이죠. 사실 제가 어쩌다 보니까 이야기가 나는데, 제가 그 책을 한 권 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책을 활용해 보셔도 좋고요. 진짜요? 네네네네. 그 책 제목이 쓰기책으로. 뭐예요? 바빠 초등 영어 일기 쓰기입니다. 네, 초등 영어 일기 초등 영어 쓰기 일기 쓰기. 책. 네. 지금 또 어려운 게 뭐냐면은, 예를 들면은 이제 학원 숙제로 despite라는 어휘를 배웠어요. 그러면은 그 despite 어휘를 가지고 너만의 문장을 만들어라 막 이게 있는데, 있죠. 애가 이 숙제를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좀 잘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에 네. 그걸 잘하려고 하면 네. 그 단어가 나왔는 출처가 있을 거예요. 그쵸. 예를 들어서 단어장이거나. 책이나 뭐, 예. 그렇죠. 그러면 아드님께서 그 despite를 가지고 뭔가를 써야 돼요. 네. 그러면 그 단어가 나와 있는 원서가 있거나 네. 혹은 학습서가 있거나 네. 혹은 단어장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럼 가장 처음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건 그 문장을 그냥 보고 바꿔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면 학원 숙제가 아니니 네. 그 단어가 있었던 문장 안에서 내용을 두세 개 정도 바꾸는 거예요. 아까 뭐 큰 틀을 축구를 야구로 바꾸지 말고. 네. 그래서 despite이 있으면은 뭐뭐임에도 나는 이렇게 불구하고. 했다. 네. 그러면 그 안에 앞뒤에 있는 내용을 조금씩 바꿔서 쓰다 보면은 그게 좀 쉬워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봐야 돼요. 그냥 despite를 주고 바꿔 써라. 이거 힘들죠. 막막하기만 한데, 그러나 뭔가가 이런 모범 답안 같은 걸 있어요. 주고, 예, 맞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내용을 처음에는 한두 단어만이라도 바꿔 쓰고, 네. 자, 그럼 이번 주에는 그럼 이 숙제를 이때까지 하려고 했으니까 막막하지. 그러면 이번에는 그 있었던 문장 안에 있었던 거를 한 두 단어만 바꿔보자. 혹은 한 덩어리만 바꿔보자.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한 달 정도 지났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앞뒤를 다 바꿔보자. 예, 단어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조금씩 그 폭을 늘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말 그대로 생으로 네, 다 해라. 맞아요. 이라고 하면 아이는 엄마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나 생각이 아무것도 안 나는데. 똑같네. 네. 맞아. 생각이 안 난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게 영어는 어떨 때는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어떤 아이디어를 넣어야 되는지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렇죠.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러면 뭐 때문에 뭐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걸 했다 못했다가 돼야 돼. 그 안에 어떤 생각을 넣어야 될지를 네. 아이가 못
생각하는 맞아요, 경우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바꿔 쓰기를 하면서 네. 만약에 그것이 문제라면 부모님께서 약간 아이디어 이런 브레인스토밍을 같이 네, 하면서 네. 그 정도의 약간 대화 정도만 나눠도 아이가 훨씬 더 지금보다는 막막함을 덜 느끼겠죠. 네. 참 애들 쓰기가 힘들어요. 다 저. 똑같나 봐요. 근데. 영어 쓰기 때문에 그 생각이 안 나. 이럴 때마다 진짜 미칠 것 같거든요. 여러분 아이 내 아이 똑같아요. 그리고 너무 한 개만 추가로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고 네. 중학생이 되면서 서서히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네. 지금 뭐 4.5라고 하니까 상당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초등학교 중고학년 및 중학생이 되었을 때 수준 높은 아이들은 이제는 디베이트 책을 하나 네. 줬습니다. 디베이트 같은 것들. 근데 이것도 학습서가 잘 나와 있어요. 디베이트 책들. 그래서 디베이트 책 보면 주니어 디베이트도 있고 뭐 그냥 뭐 디베이트도 있고 뭐 그렇게 많은데 그게 어느 정도 틀이 있고 그 틀을 일단 한번 보고 그러니까 아이디어를 끄집어낼 수 있는 연습도 하게 도와줄 뿐더러 거기에 생각을 표현도 할 수 있게 가이드가 있어서 그런 교재들을 한번 활용해 보셔도 오. 상당히 확장하기가 좋죠. 그래서 처음에는 책과 관련된 활동을 하고 일기도 좀 쓰고 그쵸. 하다가 조금 더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조금 더 짜임새 있고 디베이트로. 근거를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나의 주장을 펼칠 수 있는 논리적인 글쓰기로 넘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에세이 쓰기니까요. 네. 그럼 잠깐만 고등학교는 그냥 키워드만 짧게 한번 툭 던져봐 주시겠어요? 네네. 고등학교는 엄청 많은 양이 없습니다. 공부 양은 아주 많겠지만 한 단어로 정리하자면 성실성이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냥 꾸준히 앉아서. 네, 이제는 그냥 하면 됩니다. 네, 왜냐하면 고등학교 때 가면은 안 하거든요. 아이들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많이들 안 해요. 그래서 하기만 하면은 잘할 수 있습니다. 네. 혹은 유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런 중학교 때 터득한 그런 공부 방식을 통해서 네. 꼼꼼하게 성실하게 하자. 내신은 곧 성실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대학교에서 네. 볼 때. 그래서 비상한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니 근면성실하게 학업에 임하자라고 네. 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또 팁 많이 얻었죠? 네. 근데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네, 좋습니다. 화상 영어 네. 도움 됩니까? 어떤 친구한테 특히 도움이 되고 언제쯤 활용하면 좋을까요? 아, 좋습니다. 화상 영어는 네. 저는 적기에 그리고 괜찮은 프로그램을 만나면 네.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걸 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네, 제가 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네. 화상 영어는 첫째, 영어를 학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서 독해책을 하고 혹은 네. 많은 학습을 한다면 그 프로그램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아. 화상 영어는 아이가 어느 정도는 막 유창하진 않더라도 그래도 네. 어느 정도는 머릿속에 영어가 살짝은 그래도 네, 뭐 네. 자기소개 정도 듣고 이상은 말하고 할 수 있을 듣고 정도. 말하고 할 수 네. 있는 정도는 돼야지. 노출 기간으로 치자면 최소한 2년 전후 네. 어떤 아이들은 습득이 빨라서 1년일 수도 있겠지만 네. 한 2년 전후인 아이가 좀 표현할 수 있을 때 네. 그거를 끌어내주는 장인 거예요. 아. 어떤 토픽을 가지고 네. 끌어내줄 수 있는 자극과 그거를 이끌어줄 수 있는 튜터가 있는 네. 그런 공간인 것이죠. 왜냐하면 화상영어라는 포지션이 네. 부모님이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맞아요. 그게 필요로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동네에 원어민이 있는 회화도 괜찮고요. 네. 저는 화상영어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영어가 비용이 뭐 어떤 것들은 또 저렴하지만 네. 또 이렇게 발음이 좋은 또 북미권이나 아. 영국식 이런 걸 찾으면 또 금액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요. 그러면 비용이 만만하지 않기 때문에 네. 영어를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보다는 아. 영어를 읽을 수는 있는 상태에서 화상 영어를 하면 제값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노출되고 얘를 여기서 실력을 한 단계 좀 업시키고 싶으실 때 요거를 들여야지 좋은 거지. 그렇죠. 너무 할 줄도 모르는 어린애 앉혀놓고 계속 화상 영어 하면 약간 돈 낭비일 수 그렇죠. 있겠네요. 돈 낭비고 효율도 오르지 않죠. 또 아. 화상 영어를 막 오늘 내 아이는 주 7회 오후 5시부터 밤 10시까지 화상 영어 이런 건 없잖아요. 네, 없죠. 그리고 하면은 30분이죠. 아니면 네. 40분. 네. 필요해 1시간이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노출량을 채우기보다는 네. 그 화상 영어는 노출이 된 거를 끄집어내는 아하. 그 역할을 하는 그게 화상 영어라고. 요걸 할수 하면 그럼 좀 스피킹이나 뭐 듣기에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아, 화상 또 영어. 화상 영어 시키려고요? 아니 지금 아니, 지금까지 웬만한 원어민 건 학원 다니고 있잖아요. 아니 웬만한 건 다 해봤는데 아직 안 해본 게 화상 영어거든요. 아니 무슨 쇼핑하듯이 안 사본 물건 사보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내 불안감이 없어집니다.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네. 선생님. 네, 또 돈이 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오늘 좋은 화상 영어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여러분. 네.
효린파파님은 네. 진짜 따뜻한 아빠처럼 맞아. 되게 조곤조곤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이 똑같은 내용인데도 제가 받아들이는 어떤 장벽이 이제 낮아지는 듯한. 아, 네. 같은 이웃집에 있으면 참 좋을 만한 아빠다. 그치? 아, 그렇네요. 이웃집에 네. 저런 아빠 있으면 뭐 하게요? 내 아이를 맡겨놓게? 아니 이웃집에 저런 아빠 있다고 우리 아이 영어를 가르쳐 줍니까? 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요. 그럴 일은 네. 없습니다. 예. 저분도 바빠요. 네. 아무튼 효린파파님 오늘 저희랑 함께 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아, 너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겁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셔서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좀 더 심화 편으로 한 번 더 나와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얼마든지 불러주시면 네, 뭐 또 컨텐츠가 한번. 또 있으시겠죠? 아, 네. 양파입니다. 알겠습니다. 양파남입니다. 아 근데 이거 처음에 뭐 여쭤봤어야 되는데 왜 효린파파예요? 제 첫째가 효린입니다. 아, 둘째 이름은 왜 안 들어갔어요? 그때는 둘째 계획이 없었거든요. 진짜 섭섭해하겠네. 네. 네, 알겠습니다. 효린파파님과 함께 재밌게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영어하면 음. 실패한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하면 좋다. 결국에는 많이 들어야 된다라는 네. 게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자막 없애야겠다. 넷플릭스에서. 그리고 컨텐츠 중에 우리 아이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한글로도 나오고 영어도 또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거를 한글로 쭉 다 본 다음에 그냥 원어로 딱 나오는 거 한번 다시 보자고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영어 숙제 좀 도와주세요. 전 사실 영어를 못해가지고 수학 숙제가 차라리 낫지. 영어 숙제는 진짜 힘들거든요. 이번 주는 아이와 함께 넷플릭스에서 슈퍼마리오 보는 아니, 애 숙제 영어로 보여주라고. 영어로 같이 야, TV 틀어주는 건 나도 한다. 알겠습니다. 숙제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영어 이야기 나눠봤고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전부부의 난장판 육아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